찬홈의 영향으로 전남 동부 지역에서도 피해가 많았습니다. 특히 순천 지역의 배 과수 농가의 낙과 피해가 컸습니다. 신대 배우단지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광양경제청의 부적절한 행정이 지적됐습니다. 감사원 요구에 따라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예상됩니다. 광양 백운산에서 토종 복분자 출하가 한창입니다. 새로운 농가 소득 작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유해 화학물질 영업 인허가 업무가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여수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로 이관됩니다. 지도 점검 활동은 물론 사고 발생 시 조치 명령 등도 함께 관리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전남 동부권 소식입니다. 태풍 찬홈의 영향으로 주말 동안 전남 동부 지역 곳곳에서 낙과와 하우스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태풍 소식도 이어져 농가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문영철 기자 전합니다. 종이에 쌓인 배들이 과수원 바닥에 가득합니다. 지난 주말 불어닥친 강한 비바람 때문에 낙과 피해를 입은 것들입니다. 지금쯤 배가 한창 자랄 시기지만 나무에 달려있는 것보다 이렇게 땅에 떨어져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 농장을 포함해 전남 동부 지역에서 배 낙과 피해를 본 곳은 150여 농가의 110헥타르, 축구장 150개와 맞먹는 면적입니다. 농장에 방풍막까지 설치했지만 피해를 막는 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백각은 하락하고 있는데 생산비는 올라가고 그리고 한 번씩 자연재해가 일어나면은 농민들한테는 큰 타격이죠. 길이가 100m나 되는 비닐하우스도 뼈대가 엿가락처럼 휘어 논에 박혔습니다. 이렇게 하우스 전체가 파손된 곳은 8곳, 비닐이 찢어진 곳도 100곳이나 됩니다. 좀 심란합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 모르겠고 제가 마음을 정리를 하고 이걸 다시 시작을 해야 할지. 때이른 태풍 피해에 농민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형급 태풍 난카가 오는 17일부터 또다시 지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더욱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기상청이 예보를 광역화해서 전문성을 높인다며 목포 등 소규모 기상대 예보 기능을 폐지했습니다. 하지만 변화무쌍한 국지적 기후 때문에 다도의 섬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서해상으로 올라온 제9호 태풍 찬홈은 목포 서쪽 250km, 가거도 서쪽 100km까지 근접했습니다. 지난 9일 태풍 북상 당시 기상청이 예보한 진로와는 400km나 차이가 납니다. 미군 합동태풍경보센터, 일본 기상청과 비교하면 정확성에서 가장 뒤집니다. 이상기후 등으로 대형 기상재난을 예측하기 어려워지면서 사전 대비를 위한 국지예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상청은 지난달 확정된 조직 개편을 통해 동네 예보를 담당하던 기상대를 7곳만 남기고 통합했습니다. 목포 기상대는 유지되지만 예보 기능은 사라졌습니다. 기상대를 남겨둔 것은 도청 소재지가 존재하는데 기상대를 남겨둔 겁니다. 그 관측 업무라든지 그걸 계속 방제 서비스. 예보 기능이 사라지면서 110년 역사의 목포 기상대는 명맥만 남게 된 셈입니다. 목포 기상대의 예보 기능 축소에 따라 섬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날씨에 따라 생활이 달라지는 서남해와 다도의 현실을 기상청이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농어민 이 모두를 이렇게 우리 양질의 기상 예보를 해줘야 되는데 기구를 축소한다는 것은 이건 대단히 문제가 있다. 동네 예보가 필요하다는 주민들은 예보 광역화를 제시한 기상청의 조치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태풍 찬홈의 내습으로 인한 광양 지역의 공공시설과 사회 기반 시설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광양시는 어제 9호 태풍 찬홈의 북상으로 봉강, 옥룡 3개 읍면 지역에 소재한 재해위험지구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등 143곳의 공공시설과 사회 기반 시설 점검 결과 큰 피해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태풍 호우 등 풍수해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해위험지구 11곳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16곳 등을 지정해 연도별 정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백운산 일원에서 재배된 토종 복분자의 출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백운산 토종복분자는 소비자 인지도도 빠르게 높아져 새로운 농가 소득 작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전합니다. 광양시 봉강면 백운산 자락. 백운산 토종복분자가 풍부한 일조량과 천혜의 자연 조건 속에서 올해도 검붉은 빛깔로 탐스럽게 영들었습니다. 올해 백운산 토종복분자는 극심한 가뭄 속에서도 평년작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이 일대 10여 헥타르 면적에서 수확될 복분자는 20여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출하 가격도 킬로그램당 18,000원 선에 거래돼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가격은 지금 3년 동안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키로당 18,000원씩. 이제 저는 거지반 서울로 다 올라갑니다. 광양 백운산 토종 복분자는 특히 학계의 성분 분석 용역 결과 외래종 복분자보다 항산화 활성과 항피로 활성 등 지표가 높고 양리 효과도 큰 것으로 입증됐습니다. 저희 관양의 복분자가 저희 몸에 맞고 저희 체질에 맞기 때문에 아주 우수하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지난 2007년 지역에서 본격 재배되기 시작한 백운산 토종 복분자는 친환경 농산물 인증까지 획득해 이제 소비자 인지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백운산 토종 복분자가 최근 한국인삼공사에도 납품되는 등 성장 가능성이 확인됨에 따라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지원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광양 백운산 일원에서 자생하던 복분자가 이제 지역의 새로운 틈새 소득 장목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순천 신대 배후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에 부당하게 건축물 건립을 허가한 사실 등의 감사원 감사 결과가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제청은 신대주구 조성사업과 관련해 관련 규정을 어기고 주차장 예정 용지에 음식점과 세차장 신축 등을 허가했으며 사업 시행자가 노외 주차장 용지에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실시계획을 부당하게 변경 승인했습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부적절한 행정으로 신대지구의 난개발이 이루어졌다며 관련 공무원 8명에 대해서 정직 등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그동안 영산강유역 환경청에서 담당했던 여수와 순천 등 전남과 경북 5개 시군의 유해 화학물질 영업 인허가 업무가 여수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로 이관됩니다. 이에 따라 유해 화학물질의 영업허가 취소 등 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10개 업무가 여수에서 이루어지게 되며 지도 점검과 화학사고 때 조치 명령 등도 함께 관리됩니다. 문화전당에서 만든 콘텐츠를 아시아 전역에 내보내는 문화채널 방송국을 5.18 사적지인 전일빌딩에 만드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실성 또 수익성이 있을지가 관건인데요. 김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시아 문화전당의 핵심이 될 창제작센터의 기능은 바로 콘텐츠 생산. 문제는 만들어진 콘텐츠를 어떻게 외부에 보여주고 홍보할지인데 정부는 인터넷 방송을 하는 방법을 검토해왔습니다. 그런데 광주시가 최근 아시아권 전역에 방송이 가능한 문화 전문 채널 방송국을 전일빌딩에 세우자고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아시아 문화 전당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일반인들이 강주에 오지 않으면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방송으로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구나, 내가 관심 있는 것을 하고 있구나 하면서 강주로 방문하게 되는 그런. 4년째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애물단지가 된 전일빌딩 문제를 이번 기회에 함께 풀겠다는 전략입니다. 문제는 문화 채널의 약점인 수익성과 실현 가능성입니다. 문화 채널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비 290억 원을 포함해 약 49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정부의 전폭적 지원 없이는 성사 여부가 매우 불투명합니다. 또 한 해 운영비로 50억 원 이상이 투입될 텐데 창제작센터 콘텐츠를 송출하는 것만으로는 채널의 수익성을 유지하는 것이 힘들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화전당 개관이 2달이 채 남지 않은 상황. 인터넷 방송 수준을 검토하던 정부가 문화 채널이라는 큰 투자를 할지 전당을 알릴 콘텐츠 홍보 방안이 안개 속을 헤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여수시 보건소는 최근 홍콩에서 계절 인플루엔자 증가에 따른 독감이 유행함에 따라 국립검역소에서 홍콩 여행객들에 대한 입국 검역을 강화하고 있다며 지역 여행객들도 인플루엔자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홍콩 여행 시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준수하고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국립검역소에 신고하거나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전남 지역 학도병 출전 65주년 기념식이 생존 학도병과 유가족, 국가유공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K2 전차 등 각종 무기와 전쟁 유품 전시 행사와 함께 오늘 여수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기념식에는 여수시는 지난 1950년 7월 13일 전남 지역 17개 중학교 183명의 학생이 자원 입대했으며 이들은 하동 화계전투에서 인민군의 침공을 12시간 가까이 지연시켜 낙동강 방어선 구축에 도움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오는 16일까지 배구나트홀에서 7일간의 인도 여행을 주제로 새 얼간이, 패션 등 작품성과 재미를 모두 갖춘 다양한 장르의 인도 영화가 하루 3차례씩 무료 상영돼 지역민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오는 15일에는 인도 문화의 날을 맞아 헤나, 인도 전통의상 체험, 인도 전통춤 공연 등도 진행돼 축제의 풍성함을 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여수 디오션 컨트리클럽은 오늘 화양면 안일초등학교와 화양남중학교 등 2개 학교와 지역 골프 인재 육성을 위한 산학협력 협약을 맺고 골프 연습장소 제공과 대회 출전 시 경제적 지원 등을 약속했습니다. 컨트리클럽과 콘도 등을 운영 중인 디오션 리조트는 지난 11일에도 여수 지역 보육원과 저소득층 가정 어린이 150명을 초청해 무료로 워터파크 체험을 실시해 눈길을 모았습니다. 지금까지 데스크 단신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0대 아동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한 대안학교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아동학대 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안학교 교사 41살 황모 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등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황 씨와 함께 학교를 운영해온 남편 허모 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아동학대 예방 강의 12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해 12월 여수의 한 생태예술학교에서 도벽을 고친다며 12살 A양의 엉덩이와 허벅지 등을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여수시가 오는 2024년까지 관광객 1,800만 명을 목표로 새로운 관광 개발 계획을 추진합니다. 여수시는 최근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용역을 맡긴 결과 2024년까지 외국인 40만 명을 포함해 1,800만 명을 유치할 걸로 보고 모두 5,756억 원을 들여 47개 신규 관광개발 사업에 나설 계획입니다.